뭐 때문인지 부쩍 피곤해하고 짜증만 내는 진아는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선생님, 얘가 대체 왜 그런 거죠? 왜? 지방간입니다. 예? 간세포 내 지방의 양이 정상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얘가 이제 8살인데 그건 술 좋아하는 어른들이나 걸리는 병 아닌가요? 혹시 아이가 평소에 않던가요? 네. 술을 먹는 것처럼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몇 달 전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진아가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요. 바로 알코올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닦는 것. 이렇게 꼼꼼하게 손을 닦아야지 신종플루도 꼼짝 못하겠지? 잠시 후 기운 없이 소파에 축 늘어져 있는 진아. 진아야, 네. 우리 진아 어디 아파? 아니, 이거 좀 마셔봐. 할머니가 진아 먹으라고 보내주셨어. 하지만 그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줄만 알았는데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은 진아네 세 식구. 그렇지. 밥 먹을 때 여보, 꼭 고기는 있어야지. 이거 좀 한번 먹어봐요. 명절 때 들어온 정종으로 재웠더니 진짜 부드럽네. 덕분에 진아도 모처럼 입맛이 도는 눈치. 정종으로. 진아야, 고기 반찬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김치도 좀 집어 먹어야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진아, 장아찌도 잘 먹어요. 얘는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몇 달 가 있더니 아주 짱아찌 마니아가 됐다니까. 식사를 마친 후 여유롭게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진아. 우리 공주님 먹자마자 누워 있으면 소가 된답니다. 맞아. 선생님 저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학교 다니느라고 힘들긴 힘든가 보구나. 피곤하단 말이 다 나오고. 당신도 커피 같은 거 말고 오렌지 주스 좀 마셔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잖아. 환절기 땐 비타민C를 많이 챙겨 먹어야죠. 8살 진아의 간을 병들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편 15 태민이는 잠옷 설레는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타들어갈 지경. 급한 대로 가방에 든 음료수를 꺼내 마셔보지만 이번엔 또 어린 시절부터 장난삼아 해오던 습관이 불시에 튀어나와 문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드림 때문에 이렇게 종종 난처할 때가 많았던 것인데 어깨 크림. 안 생겼는데. 바로 그때 저만치서 다가오는 누군가를 발견하곤 자리에서 일어나는 태민이. 야, 이쁘네. 그녀는 바로 2년 전 내 꽃을 받아줘. 13살 문턱의 태민이에게 찾아왔던 첫사랑 그녀 나리입니다. 난 배 나온 남자 싫거든? 하지만 두둑한 뱃살이 걸림돌이 됐고 결국 큰맘 먹고 했던 수줍은 고백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 운동하고. 다이어트. 열심히 했네. 오로지 첫사랑 나리의 마음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그날 이후 혹독한 체중 감량에 돌입한 태민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갈증과 왕성한 식욕을 음료수로 달래는 것은 기본. 생전하지 않던 운동을 하다 보니 가끔은 이렇게 피나는 고통이 따를 때도 많았지만 독한 마음을 먹고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도 일절 끊은 채 꾸준히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온 태민이. 정말 김준현 씨 이해 못하겠네. 저 이해 안 가요, 정말. 그렇게 2년간의 노력 끝에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드디어 오늘 첫사랑 그녀 앞에 당당히 나서게 됐던 것인데 어머, 너가 정말 태민이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제 고백도 하기 전에 그만 자리에 쓰러지고만 태민이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너무 긴장했네. 뜻밖에도 여러 검사 도중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피검사 결과 간 수치가 높아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요. 지방 간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아이고야. 간 경변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8살 진아가 어린 나이에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지방간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원인이자 비만한 체형으로 인해 고민하긴 했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던 태민이가 오히려 지방간이 심해져 간에 응어리가 생기고 굳어지는 간경변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공통적으로 생활 속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생활 습관이자 진아와 태민이가 간 질환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지방간 판정을 제가 받아봤어요. 예. 진짜로요? 알아요. 정확한 답을 알아요. 아이 답이 아는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아이가 그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나이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골고루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간에만 간 거예요, 영양분이. 그래서 간에만. 다이어트를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사실 그 첫 번째 아이도 보니까 뭐 이렇게 입에 계속 음료수를 달고 살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되면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음료수네. 이 자라나는 청소기 그 기간에 청소기? 청소기가 아니고요. 잘하는 청소기요? 사춘기 청소기. 무슨 로봇 청소기인가요? 청소년 청소년 시기에 간에 불필요한 지방이 낀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음료수. 좀만 더 해주면 돼. 좀만 더 해주면 돼. 경험 있잖아, 경험. 음식이 경험이 아니라 있는데요. 경험 나면 꽉 차네. 야, 그만 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동참한 것 같잖아. 확실한 거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당은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참. 같이 먹는 음료수, 거예요? 음료수에 당. 음료수. 음료수. 맞나? 자, 확인합니다. 이거 맞나 봐. 음료수. 역시. 우와.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당분이 들어간 음료의 과도한 섭취 때문입니다. 흔히 지방간과 간경변증과 같은 간질환은 술을 좋아하는 어른들에게 많이 생기는 알코올성 질환으로만 여기기 쉬운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 127명이었던 지방간 환자 수가 2006년 26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어린이 청소년의 간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들의 간질환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넘쳐나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홍수로 인한 영양 과다를 꼽고 있는데, 잘 맛있게 먹어.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 속에 다양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당분, 설탕, 액상과당, 과당, 그리고 단맛을 내는 각종 감미료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분은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속에 대부분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영양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이 음료 속에 농축돼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텐데요. 꽤 많이 들어있네. 아이들의 일일 당분 섭취 권장량은 약 40에서 50g이지만 와.
문제는 이미 3끼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양의 당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음료 한 잔만 마셔도 당분이 과잉될 수 있으며 더욱이 액상으로 된 음료는 다른 식품에 비해 포만감이 적게 느껴져 무심코 마시기 쉽다는 것. 그럼 실제 우리 아이들이 음료를 통해 섭취하고 있는 당분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의 한 슈퍼마켓에서 시민들의 장보기 풍경을 관찰해봤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가족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것만큼은 뭐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무조건 맡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아기 진짜 당근 좋아하게 생겼네. 신실하네 아주. 아니 일단 그래도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좀 많이 보려고 일단 그걸 확인하고 좀 음료수 고르는 편이에요. 그냥 보통 물보다 이걸 좀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안 단 걸로 고르려 하는데 애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특히 젊은 엄마들일수록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잘 모르는데 요즘 또 엄마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천연 색소가 들어갔나? 아니면 뭐 나트륨 함량도 요즘 많이 따지잖아요. 과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좀 보고 있어요. 날짜 정도? 그럼 아이들은 하루 동안 어느 정도의 음료를 마시고 있을까요? 먹으면 하나 정도는 금방 먹어요. 그리고 안 막으면 제가 막질 않으면 2개 정도는 먹으려고 그래요, 하루에도.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아니면 소풍을 가거나 외부로 가게 되면 하루에 적어도 2-3개는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날은. 많이 먹을 때는 한 2개, 3개? 하지만 제작진이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 속의 영양 성분을 살펴본 결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 속에 든 당분의 총량은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었고 각각의 음료 속 당분 함량을 각설탕으로 환산해보니 아이들이 무심코 마시고 있는 음료 한 병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지 세상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음료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넘버원 제작진은 평소 하루 2병 이상의 음료를 꾸준히 섭취해왔다는 총 6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실시해봤는데요. 먼저 단맛에 길들여진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미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는데 조금 단 것 같기도 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중 몇 명은 강한 단맛도 쉽게 느끼지 못할 만큼 단맛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간 건강은 어떨까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간 건강 상태를 검진해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6명의 아이들 모두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무려 3명의 아이들이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료 속에 든 설탕이나 액성과당과 같은 과당 화합물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알코올과 같이 대부분 간에서 흡수되고 대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분을 과잉 섭취할 경우 지방의 형태로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당이 든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마치 알코올이 든 술을 과음하는 것처럼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지방간, 지방간염, 그리고 간경화 등의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료수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루 3끼 식사만으로 충분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므로 하루 동안 자신이 먹는 총 당분의 양을 체크해보고 적정량의 음료를 마시도록 하고 가급적 당분이 든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먹을 음료를 고를 때는 영양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필수. 특히 당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 과즙은 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 이 2가지는 반드시 체크하되 과일 주스에 포함된 과당 역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당분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고지방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면 당분이 든 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를 마시도록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음료의 지나친 섭취는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